한국은행이 금리가 1% 오르면 2년 뒤에 집값이 2.8% 급락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2.8%에 대한 의미가 뭘지, 그리고 향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2.8% 얘기하는데요. IMF 당시에 집값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대폭락을 했을 때 서울의 집값 하락을 얼마를 얘기했었냐면 19% 얘기했습니다. 19%. 그러면 대략 이 2.8%의 의미가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안 잡히나요? IMF 당시에 서울의 집값이 19% 하락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금리가 1% 오르면 집값이 2.8% 급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4% 올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한 10% 이상 급락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가상금리가 4%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이렇습니다. 금리가 우리가 2022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0.75점에서 지금 현재 한 2.25 됐습니까? 연말에 한국은행이 말하는 대로 3%다라고 하면 그냥 2% 이상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가 2%입니까? 아니죠. 2%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한 4, 5% 올라가는 거죠. 4, 5%. 이미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금리가 한 2% 초반이었어요. 지금은요. 2배 이상이죠. 4.5%, 5%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라고 치고 지금 5%라고 치면 시중금리가 3% 오는 거죠. 3%. 그러면 이게 1%가 2008이라고 하는데 좀 계산하기 이게 3이라고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더라도 금리가 이미 시중금리가 3%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9%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말 되고 내년 되면 시중금리가 5%가 아니라 8% 된다? 라는 얘기도 많죠. 그러면 2%에서 8%면 얼마입니까? 5% 차이입니다. 6%네, 6%. 그러면 한국 이제 금리가 6% 오르면 2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3% 치면 6, 38. 제가 좀 계산하는 거는 매우 막연하고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고 감안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이던 금리가 10% 되면요. 8% 오르면 38, 24? 정확하진 않겠지만 시중금리가 2%이던 게 10% 되면 그냥 집값이 여기서는 2년이라고 했지만 3년, 4년 뒤라고도 해볼게요. 대략. 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순차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4, 5년 뒤에 IMF급만큼의 집값 급락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서울이 19%, 전국이 20%였습니다. 1997년, 98년 IMF 당시에 집값 하락됐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기준금리가 1% 인상되면 1년 뒤에 최대 0.7%, 2년 뒤에 최고 2.8%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실제로 이 최고 2.8%라고 하는 게 좀 더 아마 실제 현실에서는 더 엄청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혼동했네요. 여기서는 기준금리를 얘기한 거고 저는 아까 시중금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걸 좀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추값이 70% 올랐어요. 근데 시중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건 3배죠. 300%죠. 실제로 2008이라고 하지만 3%라고 하지만 이 3%가 3%가 아닐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충격이 심해지면 주택가격 하락이 더 커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꽤나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유지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연끌족들은 금리 인상, 집값 하락, 거래 절벽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자 하니까 손절 리스크가 있고 보유하려니까 금리 부담, 눈덩이가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버틸 수 있을까? 금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걸로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월 상한액이 180에서 200만원 불어났다? 이 시작도 안 한 거죠. 2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300만원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2년 연말에 2.75에서 3.0 된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25에서 3.0이 되면 0.75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직 7월 달에 올렸던 빅스텝을 한 것에 대한 여파가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75를 기준으로 한 금리라는 거죠. 시중금리. 이게 연말에 3.0 되면 거의 어떻습니까? 1.75에서 3.0이다. 1.25가 오르는 거잖아요. 현재 수준에서 7, 80% 오르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80만원 상액이 뭐 연말 되면은 현재 3.0 기준으로 봤을 때 270, 80만원, 300만원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말하는 수준인 2.75에서 3.0이 아니라 3.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은 1.75인 것에 맞춰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3.5가 되면 3.5 수준에 준하는 시중금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담이 딱 2배가 된다라고 보면 무리일까요? 아니죠. 거의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180만원 내고 있으면 360만원을 뭐 내년 초쯤이나 해가지고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현실로 봐야 되는 절대로 만만하거나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시중금리 2%대로 매우 쉽게 수월하게 돈 빌려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현명하다, 영리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무려 7% 초반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10% 되고 12% 되고 14% 되는 일이 금세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뭡니까? 갱신하는 기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치는 거죠. 왜? 쓸 돈이 없으니까. 게다가 더 빌리겠다라고 여기저기 뛰어나다녀도 빌리기도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참 사는 게 만만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 주택을 매도하냐 보유하냐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악착같이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금리 3%일 때 30년 만기로 3억 빌렸다. 그러면 원이자가 126만원이었다. 근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로 올랐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금리 5%를 올리면 월 161만원 상환해야 된다. 매월 이자 부담이 35만원 늘어난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지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